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? 여보세요? 예, 다름이 아니고요. 예. 저는 이제 2011년도에 네. 모텔을 임대를 얻었어요. 네. 임대를 얻고 장사를 하는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는 네.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네네. 은행 이자가 연체가 됐다면서 곧 경매에 들어간다 그래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 2달밖에 했는데 경매에 들어간다니까 황당해가지고 네네. 추후에 저 건물 주인한테 알아보니까는 저 은행 이자가 5개월 밀리더라고요. 예. 저는 집세를 꼬박꼬박 줬는데 예.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제 돈을 보태서라도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12월 달에 돈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네. 오늘 한 7천만 원 빌려주면 내 수중에 있는 돈하고 8,500만 원 이자를 내겠다. 네네. 그렇게 7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것도 주지도 않고 네. 건물은 마지막에 경매로 들어가고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. 건물 주인은 이자가 지체되면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경매에 들어가는 걸 알거든요, 전부 다. 예. 근데 공인중개사도 그걸 저한테 고지를 안 했어요. 아, 그렇군요. 자,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. 지금 보증금과 뭐 월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예. 주시겠어요? 보증금은 원래는 맨 처음에 3억에 1,300을 했어요. 아, 네. 근데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200만 원을 가줄 테니까 1억만 더 돌라. 네. 그래서 4억에 300에 계약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 사기 행위가 아닌가. 그렇군요. 건물 주인은 이게 은행 이자를 석 달, 넉 달 안 넣으면 경매에 들어가는 줄 아는 거 보통 사람들 상식이거든요, 이게. 네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내겠다, 12월 달에 주겠다, 네네네. 수시도 안 하고, 네.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은행에 직접 이자를 냈어요, 꼬박꼬박. 예. 그런데도 마지막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연장이 안 되니까는 대출 연장이 안 돼요. 네.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지고 보증금을 한 개도 돌려받지도 못했고. 아이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고지를 전혀 안 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저 건물 주인은 지금 뭐 사업 부도를 내가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어보려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. 예. 자, 임차인 입장에서는요, 이 월세가 싸지니까 당연히 임대인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. 이런 사건 김영주 변호사가 잘 다루고 있거든요.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주 변호사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임노원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지금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으신데요. 예.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처음에 보증금 예. 3억에 월차임 1,3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실 때 그때 중개인이 우리 전화 주신 분께 그 모텔 관련해서 권리관계를 다 설명해 주었나요? 그냥 은행 대출이 16억이 있다 이것만 이야기를 했죠. 은행 대출이 16억이 있다. 16억이 있다 그랬으면 은행이 예. 분명히 모텔 건물을 건저당 설정을 했을 것 같은데 예. 건저당 설정의 사실을 안 알려줬나요? 중개업자가? 권장은 알고 있었죠. 그건 알려줬나요? 중개인이? 예. 그건 느낌동물은 뭐 저도 띠보고 예. 했으니까요. 일단 그 사실은 아신 거네요. 예. 그 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 3억에서 4억으로 올리고 예. 월세를 1,300에서 1,100으로 낮출 때 이때는 중개인이 동일한 몰랐고요. 중개인 몰랐고 그거는. 그때는 중개인 없이 계약을 하신 거네요. 수정 예. 계약은. 예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부동산 중개인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중개 대상물의 어떤 상태나 입지, 뭐 권리관계 등에 대해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은 지금 보증금 3억에 월세 1,300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금 은행에 16억 대출이 있고 건저당 설정돼 있다는 걸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다 확인을 시켜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아니 그거는 제가 저 등기동물을 떼가지고 확인을 했죠. 계약하기 전에. 그러면 그 확인하셨고 중개인도 16억 대출이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 확인해 보신 걸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본다면 이 중개인이 지금 처음 계약하실 때 그 모텔 계약을 하실 때 중개인이
그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문은 다 한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자가 연체되는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자가 연체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그 예. 이자가 연체된 거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잖아요. 예예. 예. 저도 그걸 은행에 알아봐도 예. 본인이 아니면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. 그 중개인도 알 수가 없죠. 예. 부동산 중개인이 그것까지 알아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예예. 예, 그거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개인이 아니면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. 계약에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동산 중개인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예.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지금 보증금을 1억 올려주면 월세를 200만 원 낮춰주고 그 다음에 네. 밀린 이자가 문제가 되니까 밀린 이자를 7천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납부하고 나중에 뭐 돈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임대인의 상태를 쭉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 변제할 자력이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제할 능력도 없다라는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아마 변제할 의사도 없이 빌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보증금 1억을 올려주고 올려받고 월세를 낮춰준 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증금을 1억을 올려받더라도 못 돌려줄 걸 좀 예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. 예.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이자가 밀려있고 한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. 예예. 하나 더 여쭤볼게요. 예, 그런데 이 건물이 예, 그 이석이하고 항이라는 부부인데 예. 건물은 항이 씨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예, 그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 이러는 거는 이 씨가 다 했어요. 씨는 마지막에 주민등록증 들고 나가지고 확인만 했고 도장만 찍었거든요. 예, 나중에 1억을 받아갈 때도 맹 이씨가 받아갔어요. 그 남편이. 예. 그러면 이걸 누굴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될런지. 이거 고소를 하실 때 말씀이시죠? 예예. 예,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예, 그 계약서에는 항으로 돼 있고 나중에 1억 대줄 때는 그 이씨가 현금 뭐 어쩌고 적어주면서 나중에 추후에 건재당을 해주겠다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갔어요. 1억을. 근데 그 건물의 소유 명의자는 그 처였다 말씀이시잖아요. 네, 예, 그리고 1억을 나중에 받아간 사람은 남편이고. 예, 예. 그럼 3억 처음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주셨어요? 줬죠. 남편한테요. 그러니까 예. 그 부분은 어쨌든 계약 명의자는 여자인데 예, 예.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 명의자는 그런 누구예요? 가 있죠. 소유 명의자는 누구예요? 그 모텔 소유 명의자. 요 근데 그것도 부인으로 돼 있네요. 근데 돈은 예. 남편이 다 예. 가져갔다는 거잖아요. 예. 이 경우에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임대는 남의 건물도 임대할 수 있거든요.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 모텔 명의상 계약자, 계약 명의자 처 같은 경우에도 남편하고 관계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.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상담자분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. 궁금증 정말 많으셨을 텐데 누구한테 고소를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예.